그냥 바로 시작하시죠. 네. 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바버 인터뷰 또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스카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바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서 비즈니스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밀리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원래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계신? 네. 교류를 하고 계신? 저희 그래도 스승님, 꾸준히 아, 스승님이래요. 아, 스승님이시구나. 저를 맨 처음에 발굴해 주신 분이죠. 몇 년도? 그때 몇 년도? 18년? 꽤 됐죠.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셨던 적이 일은 같이 아, 안 일은 했어요. 같이 안 하시고. 교육만 하고 그 다음에 전에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 낼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그쪽도 사니까 그래서 연락 컨택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연이 깨서 그때까지 왔죠. 그래도 두 분이서 이렇게 또 와주시는 거에 저희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번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질문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예. 대주제입니다. 일이랑 네, 스칸님 먼저. 어릴 때는 뭔가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 무조건 1순위.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만 계속 채워 나가다가 점점 하다 보면서 이제 내 것이 돼버리면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진다랄까. 이제 뭐 많은 걸 갖지는 않았지만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소중함이 좀 없어지면서 좀 더 현실적인 거를 바라보게 되는 게 일이 아닌가 싶어요. 밀리언 전. 일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그냥 되게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일은 그냥 일인데 제가 일단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내가 챙겨야 될 가족들, 지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스캇이라는 분을 만나서 저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좀 내가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일의 의미는 커요. 하지만 내 인생에 너무 복잡하게 전부인 것처럼은 아니다. 그 정도. 진짜 일은 일일 뿐이다. 일일 뿐이다. 네. 근데 그럼 되게 궁금해요. 약간 그러면 몇 살 때 이제 어쨌든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교육을 처음 받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몇 살 때쯤 혹시 만나게 되셨는지? 제가 일단 바버샵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호주에 있을 때인데 26부터 28까지 있었는데 갔다 와서 한 29쯤에 만났을 거예요. 29 그쯤 끝자락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여기 아카데미를 알게 돼서 가서 그때 마침 스캇한테 배운 거죠. 29 끝에. 네. 아 그럼 그 전에는 이쪽 이 일을 뭐 배우거나 사실 그 미용 대학을 나왔어서 미용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네. 아 그쵸. 네, 그리고 뭐 사실 미용을 안 한다고 하고 호주를 간 건데 거기에 바버샵이란 문화를 좀 많이 구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와서. 안 그래도 예.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네네. 저도 이 일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네. 내 삶과는 좀 다른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어떠한 보상을 내가 이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받는 보상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답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보답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각자 지내다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옷도 사고 뭐 아니면 뭐 결혼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돈을 쓰게 되는데 각자 그러면은 어디에 가장 많이 그 돈을 사용을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약간 20대 때와 30대 때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거슬러 가면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을 때 처음 했던 게 미용에서 디자이너로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좀 괜찮아졌을 때 했던 게 어머니랑 첫 여행 일본 여행 갔다 왔던 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턴 할 때가 워낙 배고프니까 돈이 맞아요. 진짜 없고 이럴 때 친구들이 술 사주고 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갚는답시고 애들 술 펑펑 사주고 그냥 그런 걸로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바버라는 걸 하면서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스타일적인 거나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의류 쪽에 한참 아메카지에 미쳐갖고 아메카지 쪽에 또 처음으로 바이크 타면서 샀던 옷이 제일 비싸게 산 게 코치 자켓 네. 20 얼마 네. 그거를 이제 사면서 점점 뭔가 이게 한 번 사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뭔가 이 금액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버는 거에서 쓰기는 하지만 모을 생각은 못 하고 아까 항상 왜냐면 그러니까 갇혀 입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옷 쪽에 한 20대 후반에는 의류 쪽에 좀 많이 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크라는 걸 알게 돼서 바이크 쪽에다가 계속 뭔가를 많이 쏟아부었고 약간 지금은 그러면은 어쨌든 20대 때는 나한테 좀 투자를 거의 네. 진짜 근데 다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그때는 모은다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테크 저축 이런 거는 뭐 해봤자 코인 조금 코인도 그런 안 식으로 몰랐어. 좀 지나갔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윌리엄장님 혹시 저도 뭐 때에 따라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아직도 의류에 많이 갈망을 많이 하죠. 몇 번 입으면 자꾸 새로운 거를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요즘 막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싶고 하다 보니까 옷에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막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잔잔바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일단 오픈하면서는 사실 오픈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품에 진짜 돈을 많이 썼어요. 욕심이 네, 욕심이 많아서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사요. 질릴 때까지 사고 요즘에는 사실 아직은 못 샀는데 이제 카메라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빠지면 안 네, 돼. 지금 조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열심히 모아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끝도 없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장비가 좋으면 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봤던 효찬이도 저는 효찬이가 이제 디자인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바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고 지금을 봤을 때 이제 효찬이가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효찬이도 그 네. 처음과 이제 그 지금이 뭐가 좀 다른지 궁금한. 저도 근데 감사한 게 제 처음 이제 바버 머리를 쭉 찰라고 한 바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제가 군인일 때 이제 딱 바버에 이제 꽂혀서 막 찾아보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빡빡이 때. 그때 맞아 진짜 멋있어. 네, 근데 엄청 짧은 머리를 오래 하시지 않으세요? 네, 꽤 오래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조언도 구하고 싶어서 딱 찾아가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네. 싸우셨다 좋은- 이런 생각이 바보들 다 이지랄이네. 이런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여기서 씨를 잘 뿌려주셔서 그때 당시가 한참 뭔가 나 바본데 약간 이런 씬이었기도 맞아요. 하고 그런 네. 느낌이 많은 그 시기였어요. 다른 바보들도 그렇고. 나도 한참 그랬어. 근데 그때 그게 또 한참 멋있을 그게 것 같아요. 그게 멋있어서 네. 시작하신 네. 분들이 사실 엄청 많으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소비나 그런 게 어떻게 변해요? 처음에 전 그냥 이 일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냥 돈이 되는 놀이라 생각해요. 돈이 되는 놀인데 그만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는 좀 짜증날 때가 있는 놀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비를 진짜 많이 샀죠. 계속 3개월마다 클리퍼 사고 돈 모이는 대로 뭐 가위 사고 이거 사고 하다가 이제 놀이가 좀 많이 질려가지고 저도 질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옷에도 눈이 가고 근데 이제는 저한테 이제 소비가 좀 많았는데 저도 최근까지 이제는 좀 다시 또 외부로 가는 것 같아요. 또 남들한테 또 뿌리려고 많이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쨌든 다들 처음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맞아요. 엄청 많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 외적인 삶으로 이제 많이들 넘어가는 것 같아 봤을 때. 그러면서 뭔가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롤이라는 게 이게 롤이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게임 롤로 치면은 롤을 매일 같이 한다고 해서 그거 재밌는 거 한순간이잖아. 이거를 내가 숙제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또 질린단 말이야. 그렇게 좀 이제 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좀 즐겁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지겨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각자 그러면 혹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즐거움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손님 연령층이 20대가 거의 없어요. 한 5명 미만인 것 같아요. 다 또래거나 아니면 다 40, 50대 분들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인생을 배우는 그 재미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 요즘은 그러니까 가게를 차려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20대 때에 그 다른 직원으로 있을 때랑 30대 때 이제 내 가게를 해서 손님이 나랑 대화하는 이 주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직원일 때랑 이제 근데 상황. 또 생각해보면 나만 바뀐 게 아니라 이분들도 바뀌었을 테니까 삶이. 그래서 그런지 거의 보통 요즘은 사업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좀 내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도 이제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머리를 잘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요즘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샵도 운영하시고 아카데미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 아카데미는 그럼 전부터 계속 교육을 하다가 아카데미를 차리시게 된 건지? 초반에 신기하게 가게를 이제 나와서 가게를 오픈하니까 막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교육 문의가? 네, 그래서 초반에 몇 분 하다가 근데 내가 이제 가게 초반이니까 집중을 못 하겠어가지고 왜냐면 쉬는 날에 이걸 해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가게 운영은 사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안 봤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렇게 3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네요. 지금 학원은 이제 반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얼마 안 되시네요. 네. 딱 작년 가을에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어. 마케팅이나 이런 게 진짜 약해서. 그러니까 사실 오픈 전부터 마케팅을 해놓고서 오픈을 땅을 했어야 되는데 오픈 다 해놓고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나이가 차면서 나는 이제 기계랑 뭐 막 홍보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아.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던 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동네에 입소문 잘 나고 하면은 알아서들 찾아주시고 했는데 요즘은 광고를 또 그래서 카메라에 또 투자하게 되고 우리가 어쨌든 영상을 찍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다 SNS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또 광고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다들 이제 점점점 바뀌고 있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작업물 막 이거에 엄청 셌다면 요즘은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멋있게 지내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건 또 언제쯤 이게 사실 일하면서 즐거운 순간들이 사소한 것들이 꽤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깊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가 나왔는데 사실 조금 뻔한 대답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뭔가 이게 어쨌든 저희가 손님을 대할 때 뭐 이런 서비스적인 대화에서도 많이 느끼지만 본질적으로 기술에 많이 갈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어져 나갈 때 이 사람한테 점점점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완성돼 갈 때 한 번에 두 번에 완성이 안 되던 것들이 세 번, 네 번째 계속 하면서 이것들이 다른 손님들한테도 응용이 되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때 약간 그게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설레고 약간 신나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조금 더 향상됐을 네, 때의 맞아요. 즐거움을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네. 나도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그죠, 더 그죠.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거를 까먹는 경우가 네, 엄청 많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안정기에 들었을 때는 네. 사실 사람이 되게 무뎌지잖아요. 그냥 빨리 하고 네. 보내고 네. 빨리 퇴근한 다음 나 바이크 타러 가야 되는데 네. 약간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네. 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네.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포장하시는 것 같아요. 나 다시 해야 될까? 효찬이는 뭐 요즘은 뭐가 제일 즐거워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특이한 사람을 뽑아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제일 특이한 사람이 효찬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근데 저도 이게 시기별로 계속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여기서의 안정적인 생활이 즐겁다? 그냥 뭔가 맞네. 사실 이제 일적인 거에서는 크게 막 재미는 못 느껴요 사실. 크게 재미는 못 느끼는데 그냥 같이 그냥 가게를 한다는 거 저희가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냥 그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소속감이 주는 그런 게 네. 좀 있어. 요즘 들어서 그 소속감이라는 게 효찬이가 엄청 커졌어요. 원래는 약간 뭐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원래 이런 친구였는데 뭐 각자 노력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주변 사람들도 힘이 나요. 지금은 두 분은 그러면 다 1인으로 아, 지금은 네, 네. 1인이어서. 이게 또 직원들을 그래도 뽑아 보셨 네, 같이 네. 일했었죠. 혼자일 때가 장단점이 있 진짜 장단점이 네. 있어서 이게 너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은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나 마음이 다를 때는 운영한 사람이랑 직원이랑 어쩔 수 없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개인복만 잘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럴 때 1인분만 해주면 사실 맞아, 괜찮은데 맞아. 그 1인분을 못하는 사람이 사실 좀 많죠. 네. 자기는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네. 맞아. 네, 이제 각자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나랑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건 내 욕심인 것 같고 어쩔 또 수- 똑같이 만들면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너무 그냥 이 카피본을 갖다 놓은 느낌이 났을 때는 나도 나 같은 애 하나 더 있는 거 좀 힘들 나를 내가 직원으로 뽑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냥 마인드 정도만 바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만 딱 따라오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각자의 또 생각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만족도가 1에서 이제 100이라고 쳤을 때 혹시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은지. 이래서 만족도라. 1에서 100 되게 광범위한데. 1에서 10만 할까요? 1에서 10? 네, 1에서 10. 지금 이 일에 대한 만족도. 내가 선택한. 바버라이프. 파워라이프. 난 1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 너무 왜냐면 아직까지도 10년이 딱 10년이 넘었는데 인턴 포함해서 아직도 가끔 그래요. 막 손님들 결혼식 한다고 하고 뭐 상견례 한다고 하고 왔을 때 이 중요한 머리를 내가 한다고. 아직 내가 맞아. 인턴 때 선생님들 뒤에서 봤던 그 모습이 네. 이런 자리를 내가 한다는 게 그때도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걸 내가 하고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계속 꾸준히 매주 무슨 요일마다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만족도도 있지만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네, 좀 맞아요. 재밌는 것 같고 또 사실 바버샵 오면은 거의 몇 년 동안 똑같은 머리만 하는데 이제 좀 솔직히 나도 이제 그 사람 부상에서 그 머리만 하다 보니까 그 머리에 대한 맞서만 된 것뿐이지 네. 이 사람의 좀 다른 모습을 만들어준 적은 사실 없단 말이죠. 7, 8년 동안 한 머리만 하니까. 사이드 파트 계속 자르고 있는데. 그러다가 겨울 되면 좀 길어지고. 그러다 좀 이제 좀 다른 스타일 추천해서 딱 거울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하니까 둘이 딱 이거다. 이게 둘이 마주쳐. 맞아요. 몇 번 없긴 한데 그때 조금 제일 만족감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때가 기분 진짜 네. 딱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딱 완성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는 고객 안경을 딱 드리면서 그분이 딱 안경을 썼는데 둘이 이제 서로 거울 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솔직히 만족도 진짜 높지. 맞아, 맞아. 네. 뒷거울 보여주는 게 미용이랄 때는 뭔가 손님이 뒤에 좀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아씨 뭐 이러면서 보여줬었는데 요즘은 자신만. 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만족도가 그래도 일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 그 만족도라는 게 떨어질 확률도 좀 높은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10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더 많은 것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도 충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거 아니면 뭘 하겠어 약간 이런 것도 사실 오래 있고. 했어요. 사실 근데 옛날에 10년이라고 하면 진짜 와 막 이랬는데 막상 내가 10년 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아직도 어려운 머리들도 많고 모질들 두상 다 너무 아직까지도 아까도 밀리랑 잠깐 얘기했는데 2주에 한 번씩 오는 사람 머리를 아직도 어려워요. 8년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직도 뭐 참 스스로 되게 나 머리 못하나 이런 생각도 지금도 들고 10년이 넘어도. 근데 그분이 그만큼 또 찾아준다는 건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 특징이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어디 가서도 다 잘라봤을 때 여기서 그래도 제일 만족도가 맞아, 높으니까 맞아. 또 찾아와 주는 건데 우리는 더 잘해드리고 싶은 거지 맞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몇 점이십니까? 저는 사실 되게 낮게 잡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낫겠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불만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릴게요. 한 네. 8 정도로. 할 정도. 네. 그래도 그렇게 낮진 않았네. 네. 근데 사실 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거에 생각만 하면 10이에요. 왜냐면 이거만큼 제가 다른 걸 할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아직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손님들은 만족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계속 항상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항상 그 내보낼 때 그게 있어요. 만족도가 낮은. 예, 손님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그래서 항상 기억했다가 다음에 하는데도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죠. 맞아.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 만족도는 네. 이제 그분 네. 내 만족 그러니까 네. 내가 머리를 잘 잘랐을 때 네. 만족도가 높아지는 네.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님이 다시 오면 저번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뭐 이쪽 불편하셨죠? 이러면 아니요 너무 편했는데요? 이러면 내가 뭐 약간 좀 헷갈려요. 내가 자르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나는 이게 내가 왜냐면 손질할 때 의도는 했지만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불편함이 없었대요. 그러면은 또 그대로 가요. 맞아요. 네. 그분이 너무 네. 좋았다고 하는데 네. 그걸 바꿀 수는 없는 네. 거잖아. 사실. 맞아요. 근데 또 하면 약간 또 만족이 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서 뭔가 또 소스를 얻는 게 있으면 확신이 드는 게 생기면 이제 추천해서 아예 갈아엎는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근데 네. 약간 그게 있다. 되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지 완벽주의자라고 하네. 그게 좀 있으시네. 아까도 맞아요. 인테리어 네. 소품을 지금 계속 네. 사신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뭔가 내 눈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계속 보이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이제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지금 만족도가 두 분 다 너무 높으셔가지고 저는 네. 사실 놀랐거든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게 고객님들이랑 좀 친해졌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그분 직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냥 학원 강사야. 근데 그러면 혹시 그러면은 자식분이 학원 강사 한다고 해도 시키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 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직업을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게 그만큼 자기 일이 힘든 걸 알고 만족도가 그만큼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두 분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셔서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빨간 날 바쁘고 주말에 바쁘고 하다 보면은 또 지인들 많이 못 만나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 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일이 더 만족도가
좋다는 거니까 일이 더 네. 좋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거 봤을 때 두 분 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또 출근하기 전까지는 출근하기 전 예약 취소 안 되나 이러다가도 가면은 그런 거지. 가면 또 열심히 해야 돼. 출근?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터니까 네. 예. 가면은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죠. 아침에 예약법 보면은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죽음의 조각. 뭔지 알죠? 스키페이드 네. 4명 다 있고 다 직모. 라인업이라고 나 표현해. 오늘 라인업은 좋아. 저는 죽음의 조라고 해요. 죽음의 조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해요. 그럼 반대로 네. 계속 만족을 저희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들 되게 자유롭다, 낭만 있다 하는데 맞아. 반대로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짜 포기해서 좀 아쉬운 것들도 있나요? 아니면 이런 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난 솔직히 그런 거 없이 잘 살아. 왜냐면 저는 사람 많은 걸 싫어요. 그래서 주말에 안 쉬고 싶고 원래. 내 유무 때 빨간 날이 난 싫어. 왜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가더라도 차 없이 한적하게 다녔는데 갑자기 그날 공휴일이라서 차가 막히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갔는데 막 사람들 북적거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천직이네. 되게 의외시네요. 약간 어릴 때야 클럽 가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 좋아하시고 맨정신에는 사람 좀 없는 거 좋아하고 술 좀 먹으면 이제 그래도 좀 핫한 데 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밀리원장님은 그러면 포기가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찾으면 딱히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들 공감하실 텐데 뭔가 손님들한테 대할 때 뭔가 진실을 좀 얘기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여야 될 때도 있고 뭔가 나의 이런 진실이나 자존심 같은 걸 좀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포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성격 빡세. 네.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네. 옆에를 지금 투블럭을 치면 안 되는 노래인데 왜 투블럭을 친다고 하냐. 근데 이분은 투블럭을 원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부릴 수 없는 거니까.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손님이 어떤 좀 섭섭함을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손님이 이거 안 보겠죠? 볼 일이 없어. 봐라. 댓글에 이제 남기는 거야. 손님이 항상 30분, 40분 먼저 일찍 오세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사실 좀 부담이잖아요. 맞아요. 서둘러야 전 되고. 타임을 뭔가 이렇게 좀 늦으면 안 되고 맞아요. 빨리 딱 마무리하게 되는. 내가 5분만 밀려도 그분은 결국에는 35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밀리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기분이 상해 있는 손님한테 나는 그게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선모하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밖으로 흘러져 나갈 땐 다르게 흘러져 나갈 걸 아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서둘러서 일찍 기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포기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 보는 고객님들한테 한마디만 해드리고 이게 저희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지만 정시에 오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 왜냐면은 네. 진짜 말한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 작업을 다 네. 끝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조금 무거운 네. 것 같아요 네. 라고 말하는 순간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당연히 뭐 10분, 20분 늦으면은 저희가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5분 정도는 그래도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있어. 30분, 한 명은 30분을 빨려고 한 명은 30분을 늦게 왔어. 이럴 때는 진짜 미쳐. 은근히 많아 이럴 때가. 꼭 이분이 늦으면은 그 다음 타임분은 일찍 오는 경우가 근데 진짜 많아요. 머피 법칙이 좀 있어. 이게 진짜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야. 그럼 뭐 아니면 또 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상황들도 힘든 맞아, 때고 맞아. 왜냐면 저도 계속 그러지만 항상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일하다가 이거 맞나?
하다가 내가 항상 고비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랑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 기술적인 부분에. 그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현타라던가 근데 전 동시에 온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인생적인 현타가 오면 머리도 안 돼요. 좀 맞은. 근데 뭔가 나 컨디션도 좋고 주변에 아무 문제 없으면 머리도 술술 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나? 그게 오는 시기는 언제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예전에 5일을 쭉 쉬고 나머지를 다 일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매달 휴가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좀 평소에 안 하던 걸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벗어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져도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똑같은 걸 계속 때리면서 이거를 해낼 거냐, 연말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외부적으로 누구는 이래 이러는데 누군가는 소비를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여행을 갈 거고 누군가는 뭘 하고 누군가는 말도 안 돼 책을 본다고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한테 맞는 건 그냥 좀 휴식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디 대신에 같은 데 말고 좀 장소가 옮겨서 그럼 좀 마인드셋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원주 온 것도 여기가 사실 진짜 저번에 오토바이 타고 전에 샵에 그때 한번 왔었고 이번에 또 오는데 전이랑 또 분위기가 동네도 좀 느낌이 다르고 샵도 너무 다르고 맨날 내가 행사할 때도 못 오고 뭐 할 때도 못 오고 하다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왔는데 샵이 인스타로 봤을 때도 너무 이쁘고 했는데 또 이제 인테리어 부분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거 보면서도 또 재미를 느끼고 하는 그런 거죠. 약간 이것도 그냥 리프레시 되는 경험 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결국엔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경험하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안 된다고 붙잡지 말고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방법.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좀 일이 많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오토바이가 뺑소니가 났는데 주인을 못 찾아 범인을 못 찾아서 결국엔 끌다 제가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 지나서 이제 도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오토바이를 누가 훔쳐갔어요. 다시 찾았는데 그러고 한 달 뒤에 또 이제 샵에 물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 10시간 정도 비 오듯이. 지금도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샵이 몇 층? 저희가 1층이고 2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근데 이번이 3번째 누수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많이 신경 쓴 만큼 저는 조금 많이 타격이 크죠. 마음적으로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해결도 원만하게 안 되고 결국에 계속 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일에 지장이 많이 가더라고요. 손님이랑 할 때도 계속 안 좋은 기운을 손님한테 주는 것 같고 이런 얘기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뭐 마무리할 때 뭐 하나둘씩 빠뜨렸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저만 손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워하지 않고 뭐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뭔가 모든 걸 다 뭔가 그 단어를 뭐라 그러지? 보상이나 이런 거를 받기보다 조금 내가 양보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끝내고 하면 나한테도 득이 돌아오고 그 사람한테는 뭐 실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좀 생각하니까 조금씩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도 좀 덜 미워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인드적으로 해결 방법을 내신 거죠?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어서 이게 정말 저한테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미워하면 끝없이 미워요, 사람을. 그냥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그냥 맞아요. 내가 그냥 인정, 맞아요. 내가 됐어 맞아요. 하고 그냥 풀어버리시는 예.
차라리 그게 오히려 맞아요. 극복이 오히려 빠르니까. 마음 편해요. 네. 맞아.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결국 이제 또 관통하는 주제예요. 저희가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삶이란 무엇인가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한테, 나한테 그냥 개인의 기준이에요. 네. 이게 이루는 중이어도 되고 이미 이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성공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건지. 결국은 근본적으로 금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명예는 잘 나는 모르겠고 금전적인 건데, 이제 나는 어떻게든 살 수가 있으니 아직은. 근데 우리 어머니도 미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60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금만 받고 살 텐데, 그러면 그거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 그러면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드려야 될 때, 내가 드리면서도 나도 부족하지 않을 때가, 그때가 성공 딱 기점인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어쨌든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부족하게 되면 사실 금전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부족해버리면은 그게 뒤따라 오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뭐 어머니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경험치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쉬어버리면 못 금전적으로 보니까. 볼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단순한데 가장 여러 나라를 다녀보는 게 예, 그게 좀 많이 축적될수록 저는 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지구 안에 사람으로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살 한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손님한테도 아직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한 나라라도 더 많이 다니는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가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계 일주. 세계 일주 하면 좋죠. 근데 그래서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에. 아직 몰라요. 경험이 제일 예, 중요한 가치이신 예. 거네요. 정말 우리한테. 여러 나라, 문화, 먹거리들 먹고 보고 눈 감는 게 가장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나 다시 하고 싶겠네. 저 다시 할게요. 플라이트하고 전 세계를 갔는데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 경험이 이제 어쨌든. 네, 맞아요. 각자의 성공의 그 기준이 그죠. 근데 진짜 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히려 스카님처럼 물질적인 게 저는 가장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게 아니니까. 각자 뭐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같은 건물 1층에 쓰는 사람 에스테틱 샵이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래서 건물주가 이래서 건물주가 최고구나. 필수 형. 건물주가 최고라는 필수 형은 성공하셨나요? 건물주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한 건물주. 그게 어디야? 그죠. 월세 안 내면 건물주지. 근데 사실 월세만 안 내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통통 트이지. 아예 달라지죠. 맞아. 되게 당연한 건데 진짜 그 돈이 남으면 엄청 풍족스러워. 제가 매출의 거의 한 40%가 고정 비용이에요. 나가는 게. 네, 아. 월세가 되게 비싸요. 관리비랑. 잘못 들어갔어. 네. 거기다 투자까지 한다. 네. 근데 무리세. 지금 거의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수영장 사장님은 진짜 밉겠다. 얼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화도 안 돼요. 근데 성공합시다. 성공하는 걸로.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합니다.